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작년 1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월남전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너는 어째서 월남전을 다루지 않는 거냐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께 제가 드린 말씀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얘기하면 큰 착오가 없을 텐데 나무만 보고 섣불리 숲을 얘기하다 보면 어쩌다가 그 숲에 딱 한 그룹뿐인 나무가 온 산을 뒤덮은 것인 양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숲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 숲에 사는 다람쥐만 얘기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월남전과 관련된 방송은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이 생겼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 없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일,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부 발생하는 오류는 나중에 정정해서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올려보자. 단 제가 월남전 전체를 무슨 전사를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재미없으면 안 보시니까 일단 그동안 우리들이 간과했던 주제를 놓고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재밌게 하자, 이 뜻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나름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월남전 전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순식간에 급상승할 것이다. 저는 자신합니다. 똑똑한 후임은 PX 가서 빵값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빵을 사오는 데 반해 안 돌아가는 후임은 진짜로 빵값이 5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에 대해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빵값만 알아보고 오는 후임, 하지만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까지 이해하시는 분은 빵을 사오는 분, 즉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월남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얘기들만 들었지 전체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는 좋은 내용이 될 것이고, 이미 알고 계셨던 참전자분들께는 젊은 시절 추억을 소환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숲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는 기수, 이 기수만 이해해도 해병대의 반은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남전 참전 기수, 이걸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수라고 말씀드리니까 65년 청룡 일진에는 병 142기가 최고 선임이었다. 또 72년 월남에서 철수할 때의 막내 기수는 236기였다. 이런 기수를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수는 그런 병 기수가 아닙니다. 청룡 5진 11제대, 이런 몇진 몇제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병 기수가 나온 김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월남전 참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 142기부터 236기까지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물론 70년 4월에 파병된 육진 3제대에 병 122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고자, 월남 갔다 오면 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바로 제대시켜 줄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술을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제대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통상 청룡 1진, 청룡 5진 11제대, 이런 몇진 몇제대, 이 개념은 월남에 파병된 순서를 말합니다. 병 기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청룡 8진 10제대야 이렇게 족보를 팔고 다녀도
월남전에 실제 참전한 청룡이 아니면 이게 완전한 구라라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청룡 몇 진 몇 제대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참전했다고 그렇게 구라치는 분들이 나올래나? 기수를 구라치다가 걸리면 나게 맞는 걸로 끝나지만 안 간 걸 같다고 주장하다가 뽀록 나면 주변의 인간관계 다 끝장납니다. 실제로 월남에 먼저 파병된 후임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170기 이등병 때 가서 일병 때 월남 말년이 됐는데 자기보다 선임이 상병 달고 나중에 왔다. 뭐 계급장은 안 달았으니까 뭐 계급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이 170기는 비록 일병 계급의 후임이지만 새카만 얼굴에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로 전투를 치러본 해병. 하지만 이제 막 월남에 온 상병은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겠죠. 69년 여름 다낭에 내리니까 비둘기 부대에서 자기들을 실으러 트럭이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재함에 실탄이 그냥 쫙 널려 있어서 여기가 전쟁터 맞구나 그러면서 바짝 쫄았다는 분. 비단 이 한 분만의 경험은 아닐 듯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후임이 기수를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뽀록나서 나게 맞는 걸 봤다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그 수리탄에 실탄이 널려져 있는 참호 안에서 구타를 한다. 저는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후임이 맞다가 그냥 갈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이분 말씀이 그럼 선임은 수리탄에 실탄이 없어? 어디서 기수를 속여? 어차피 실탄과 수리탄은 똑같은 조건. 기수를 속인 후임은 무지막지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남에서도 구타가 상당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등병 때 포항에서 너무 구타가 심해서 월남에 가면 좀 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손들고 월남을 가셨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포항이 상당히 그 파라다이스였다. 월남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걸 보면 월남에 누가 먼저 갔냐 이런 청룡 몇 진 몇 제대 이거보다는 해병대 기수가 훨씬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룡 몇 진 몇 제대 이것도 월남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자, 그럼 아까 청룡 8진 10제대라는 얘기가 어째서 구라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진 2진 이거는 파월된 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부대 최초로 65년에 파병된 청룡 이분들이 청룡 1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66년은 2진 67년은 3진 또 70년은 6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 청룡 8진이라고 구라를 친 분은 72년 즉 월남에서 철수하던 해에 파병됐다는 뜻인데 물론 72년 연초에 파병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청룡은 70년에 파병된 청룡 6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71년과 72년은 청룡 6진의 몇 제대 이런 식으로 6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확한 게 아니니까 혹시 내가 청룡 7진 몇 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몇 제대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72년 1월에 파병된 분들은 월남전에 한두 달 참전했다가 귀국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월남전 막바지 다낭에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로 귀국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 전 방송에서 제가 75년 월남 패망 당시 교민 철수 등의 임무를 띄고 월남에 갔던 분들 그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즉 72년 다낭에서 바로 귀국한 분은 참전자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75년 십자성 작전 때 가신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청룡 8진 10제대의 문제로 돌아가서 조금 전 설명을 들으시면 청룡 8진이라는 얘기가 완전 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청룡은 6진에서 끝났습니다. 설령 71년 파병자를 7진이라고 해도 청룡 8진은 완전 허구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10제대. 이게 왜 구라냐? 지금부터는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대라는 개념은 1진, 2진 이런 연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그 해의 1월 달에 처음으로 간 제대가 1제대, 그리고 12월 가장 늦게 간 제대는 23제대. 그럼 아까 10제대라는 게 어째서 구라냐? 1부터 23, 10은 그 안에 있는데 10은 그 안에 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어째서 10제대가 없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청룡은 오직 홀수제대만 있었습니다. 즉 13579 이렇게 홀수로만 나가서 연말에 마지막 제대가 23제대. 그러면 10제대라는 말 자체가 구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해병대는 술을 좋아해서 그런가 왜 13579로 나갔을까? 해병대는 2468 짝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식이라면 청룡 2여단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짝수잖아요. 2468 이런 짝수 제대는 육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청룡 8진 10제대다. 이건 완전 구라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69년 여름 청룡 5진 11제대로 파월된 분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파월 장병들이 타고 가는 배는 두 척이 있었는데 가이가호에는 청룡 그리고 육군 백마부대 또 파레토호에는 육군 맹호부대, 십자성, 비둘기, 주월 한국군 사령부 등의 병력들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병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보해 주신 분은 항시 애들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육군 맹호 애들, 뭐 십자성 애들, 비둘기 애들, 뭐 주월사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갔나 거기에? 어쨌든 저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잖아요.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병력들이 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제대 개념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제대는 3주, 즉 21일 간격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 그 간격이 3주였을까요? 일단 가는데 일주일. 그럼 거기서 철수 병력을 싣고 돌아오는데 다시 일주일. 그럼 최소 3주는 필요하다는 뜻이죠.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럼 2주일이면 되지. 왜 3주 간격으로 댕겨?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나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하나. 그 배가 들어가면 내려주자마자 바로 싣고 와요. 예를 들어서 가이가호에 청룡 200명, 백마 1500명이 탔다. 그럼 1700명이 내리고 또 1700명이 1700명이 타는 건 아니겠네요. 돌아올 때는 그 인원이 안 되겠죠. 1년 동안 전투를 하다가 전사 또는 부상당한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 돌아오는 배는 1700명보다 적은 인원이 탔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인원들이 타려면 귀국 박스도 실어야 하고 배에 기름도 채우고 물도 채우고 먹을 것도 싣고 그러면 일주일도 빠듯하죠. 그러니까 3주. 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월남 파병 전 포항의 특수교육대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3주여서 그런가? 어쨌든 청룡 13579 홀수제대는 3주의 시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 청룡은 육진에서 끝났다. 71년 파월 병력이 70년도 육진의 제대수를 그대로 이어받은 걸 보면 정확히 3주 간격으로 병력들이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부터 23제대까지 홀수는 12개, 365일 나누기 12 하면 30일, 계산상으로는 21일 간격의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3주에 한 개 제대씩 파병됐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청룡 일진 5제대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뽀록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청룡 일진 5제대. 여기서 청룡 일진을 팔고 다니는 것은 일단 말이 됩니다. 하지만 65년에 최초로 파병된 청룡 일진은 1제대니 11제대니 이런 제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포항에 이연대를 모체로 한 이여단이 완편된 상태로 통째로 갔기 때문입니다. 청룡 이진 역시나 여단 병력이 통째로 교대하는 방식. 따라서 66년에 청룡 이진 역시나 몇 제대 이런 구분이 없고 청룡 삼진부터 1년에 23개 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파병되는 청룡들은 어떤 무장 상태로 갔을까요? 어떤 무장 상태? 아니 이 자식이 누구를 바보로 하나. 엄마 전쟁터에 가는 군인들이 총 들고 철모 쓰고 완전 무장하고 가야지. 그냥 맨몸으로 가? 네. 그냥 맨몸으로 철모도 없이 그냥 작업모 쓰고 휴가 나가는 복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니 이 자식은 대한뉴스도 안 봤나? 엄마 내가 보니까 죄다 철모 쓰고 배낭 메고 그리고 가던데? 이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전 무장한 상태. 그러고 보니까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부산항에서 승선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완전 무장. 그럼 제가 틀렸다고 좋아하시는 겁니까? 참나 이게 저도 좀 공부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청룡 일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5년 청룡 일진은 포항 1사단 2연대를 모체로 해서 2여단을 창설한 다음 여단 전체가 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째로 파병됐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완전 무장하고 가야죠. 물론 65년 일진은 양포에서 상륙 훈련을 한다고 속였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포에서 상륙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리 훈련이라고 해도 그렇지 완전 무장은 당연한 거.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진짜가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가 나가는 복장으로 월남에 갔다는 얘기는 청룡 이진부터 그렇게 갔다는 뜻입니다. 월남에 가면 청룡 이진은 일진이 사용했던 장비와 무장을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면 됐다는 뜻입니다. 3진, 4진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겠죠. 단 꼰뽕은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개인 물품도 있고.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처럼 그때 무슨 캐리어를 줬겠어요. 그냥 둘러매고 가면 되죠. 아무튼 일진을 제외하면 이진부터는 전부가 비무장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저의 이 말씀에 그게 아니야 임마. 나는 일진이 아니었는데도 완전 무장 상태로 배 탔어. 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열받아서 씩씩대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진을 제외하고도 완전 무장 상태로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으니 72년 철수하는 병력들은 당연히 완전 무장 상태로 귀국을 했겠죠. 갈 때는 빈몸, 하지만 올 때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설에는 가꾸목에 베니아 합판까지 뜯어서 싣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져오면 부대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쓸 물건들이었겠죠. 또 최종 철수하는 병력이 아니어도 중간에 교대하고 귀국하는 제대는 M16 같은 거 엄청 짱 박아서 가지고 와야 했을 겁니다. 김바위. 하지만 이건 개인의 판단에 의한 사적인 김바위가 아니라 상관의 지시에 따른 명령 수행. 일설에는 미군들이 청룡 너희들은 어째서 M16 손망실이 그렇게도 많냐 그러면서 새로운 총을 내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을 왜 잃어버려요. 다 위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응?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자꾸 뭐라고 하시면 그래요. 저 총 찾으러 갈게요. 저 정글 속에는 베트콩이 드글드글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총도 잃어버린 놈이 죽어도 싸. 그러면서 이거 놔 가겠다고 우기면 미군들은 총을 줬겠죠. 그 돈 몇 푼이나 한다고. 예? 해병 한 명을 사지로 몰아넣어요. 맞죠? 그럼 이분들도 월남에 갈 때는 비무장, 하지만 돌아올 때는 총기 휴대. 휴대는 안 했겠네요. 이렇게 미군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뭘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뭐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왔겠죠. 네, 내가 말하는 거는 귀국할 때 또 완전 철수할 때 총 들고 온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일진이 아닌데도 월남에 갈 때 완전 무장하고 갔다니까. 그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야죠. 삼연대 출신이시죠? 그럼 완전 무장하고 가신 게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우리는 청룡 2여단이 포항 1사단 2연대를 모체로 해서 창설된 부대다. 이 정도는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물론 2연대가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간 다음 그 2연대 자리에는 새로운 5연대가 들어서죠. 아무튼 얼마 전까지 2연대였던 부대가 청룡 1진으로 월남에 갔다. 따라서 완전 무장 상태로 갔다. 하지만 최초 파병된 보병 1, 2, 3대대만 가지고서는 작전이 힘들었다. 따라서 67년에는 또 다른 한 개 대대를 증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바로 청룡 5대대. 그러면 기존 청룡의 1대대부터 3대대까지는 1중대부터 9중대, 10중대, 11중대 이렇게 나가다가 4대대는 재수 없으니까 건너뛰고 5대대. 그럼 25, 26, 27중대는 5대대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왜 5대대는 21중대, 22중대, 23중대 이렇게 편제해도 무방했을 텐데 하필이면 뒤에다 5, 6, 7을 붙여서 25, 26, 27중대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 5대대는 67년 그러니까 청룡 3진이 되겠죠. 아무튼 청룡 5대대는 1사단 3연대 2대대 즉 3.2대대를 모체로 해서 월남에 파병됩니다. 그러니까 청룡 3진이지만 월남에 가봤자 물려받을 총이나 무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항에서 완전 무장 상태로 가는 건 청룡 1진이 갈 때 그때하고 동일했다는 뜻이죠. 이러면 청룡 5대대 예하 중대를 25, 6, 7중대로 명명한 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3연대 2대대가 모체니까. 2연대 전체가 월남에 간 건 잘 아시지만 1사단 3연대 2대대 즉 3.2대대가 통째로 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월남에 파병됐고 그게 청룡 5대대가 된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연대 2대대가 추가로 증파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짜빈박 전투를 포함해서 월남 청룡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2대대 병력이 특이한 건 3주짜리 월남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월남에 파병된 부대라는 점. 이것도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뜻이겠죠. 월남 파병이 결정된 직후 3.2대대는 혹시나 도망병이 나올까봐 밤에 불을 켜고 잤다는 얘기, 또 분대장, 소대장이 야간 근무를 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대가 몽땅 가야 했으므로 제대 말년, 외아들, 또 환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외. 그러면 그만큼 다른 부대에서 병력이 보충돼야 했겠죠. 지원자보다는 차출하는 병력이 더 많았으면 불문가지 물어보나 마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월남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파월 병력은 3.2대대 말고도 몇 개의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월남 특수교육대가 창설되기 전에 파병된 청룡 1진은
당연히 특수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겠죠. 청룡 이진 역시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 특수교육대장인 이근식 당시 대령이 월남 파병 이후 월남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후 교육대가 창설됐기 때문에 초창기에 파병된 청룡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고 파병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초대 특수교육대장인 이근식 대령은 교육대장을 마치고 도서부대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대 교육대장은 이원하 대령, 또 3대 교육대장은 김갑준 대령.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세 분은 해관 3기생 동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월남 특수교육대는 71년 4월에 해체돼서 사단 교육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월남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청룡들은 일단 파월 초창기에 일진, 이진도 그랬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파가 결정된 3연대 2대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다른 청룡들이 있었으니 이분들은 한밤중에 자다가 내일 아침 월남으로 가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김포에서는 아침에 바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서 당시 김포공항에는 미군 터미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간밤에 멘붕 상태를 맞이한 해병은 김포 비행장에서 미군 수송기 편으로 월남으로 이동을 했고, 포항에서 넋이 빠진 해병은 포항 비행장에서 월남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즉 3주짜리 월남 특수교육을 시키기에는 월남 전황이 너무 심각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청룡 5진, 청룡 6진 이런 연도 개념은 있지만 내가 몇 제대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군을 해외 파병할 때 군 수송기 편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보충병 개념으로 월남에 파병된 분들이 항공편을 이용한 첫 번째 해외 파병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지에 죽으러 들어가는 분의 입장에서는 배 타고 일주일 세워라 내워라 갔으면 좋았으련만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축지법보다 빠르게 바로 공간 이동을 시키는 미군 수송기는 야속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월남에 파병된 청룡들이 가장 기다렸던 날짜는 제대 날짜가 아닌 귀국 날짜였다는 사실, 이게 파월된 청룡들의 당시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국 날짜가 임박하면 포탄이 떨어진다면서 빵카 밖으로는 일절 나오지 않고 시레이션 20개만 먹으면 귀국한다면서 끼니수로 귀국 날짜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청룡 몇 진 몇 제대 이걸 설명드리면서 월남전 파병의 과정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몇 진 몇 제대 파병이 있었다면 병력에 교대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청룡 1진과 2진은 처음부터 건재를 유지한 그런 부대가 통째로 들어가서 교대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1일 즉 3주 간격으로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69년 여름에 청룡 5진 11제대로 파병된 분은 그 1년 전인 68년 여름에 파병된 4진 11제대와 교대했을 것이고, 이분은 1년 후인 70년 여름에 청룡 6진이 와야만 귀국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낭에 내리면 얼굴이 새카만 귀국자들은 아이고 니들 꼭 살아서 돌아와라 이러면서 격려를 했는데, 실제 69년 여름에 참전하신 분의 기억에 따르면 자신이 배치받은 2대대 6중대에는 파월 동기 18명이 함께 갔는데 1년 후 막상 돌아올 때는 분대장과 자신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6명이 모두 전사 또는 중상을 입고 후속이 된 건 아니겠지만 해병대 청룡들의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의장대 사연을 방송하면서 의장대에서 하도 많이 맞아서 의장대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대원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영현병으로 근무했다는 사연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월남에는 육군 2개 사단에 해병대 1개 여단, 그러면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 비율은 6대1. 하지만 유해가 돌아오는 비율은 그 6대1을 훨씬 상회했다는 그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을 보니까 월남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5천여 명의 전사자 중에서 육군은 3,800여 명, 해병대는 1,100여 명. 해병대도 많이 전사했습니다만 육군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해병대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전투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맹호가 됐든 백마가 됐든 청룡이 됐든 월남 참전자분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월남전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많은 참전자분들의 제보가 답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방식처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앞으로 틈틈이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월남전에 참전하신 70대 이분들이 들려주시는 월남의 얘기는 후배들, 그러니까 60대, 50대, 40대 이런 분들한테 좋은 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고엽제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